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오늘 제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둥근무늬 낙엽병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영상이 길어서 제가 나누어서 지금은 그 질문이 많은 것 중에 가을에 수확할 때 꼭지가 들려서 그 들린 쪽으로 나중에 공기가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서 꽃감을 깎을 때 결국 파지가 돼서 상품성이 없거든요. 꼭지 들리는 약 좀 방지하는 약 좀 달라, 이런 질문이 많고, 왜 꼭지가 들리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지가 들릴까? 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금년도에는 그 화관이라 그러죠. 지금 이 둥시는 좀 덜한데요. 둥시는 지금 단감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 단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꼭지죠. 감꽃. 이 감꽃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화관이라 그럽니다. 꽃으로 모자를 썼다 해서 화관이라 하는데요. 이 화관이 요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성장하면 더 떨어지는데, 지금 단감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원인,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감 꼭지가 들리는 원인, 감 꼭지가 들리지 않도록 약을 좀 달라고 보통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감 꼭지가 들리는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감은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감 꼭지와 우리가 먹는 부위인 이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감 꼭지, 지금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면요, 이건 100%안 들립니다. 꼭지도 지금 되게 크죠? 이렇게 되게 큽니다. 그리고 꼭지가 기형이 안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이 감은 100% 감이 들리지 않는다. 장담을 제가 합니다. 뭘 보고 믿고 장담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감은 두 개 다 꼭지가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감이 꽃이 피기 전부터 이제 감 꼭지랑 감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감 꼭지는요, 이 부분은 그 성장을 언제까지 하느냐, 개화 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라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하면 7월 10일이면 성장을 멈춥니다. 7월 10일이면. 그런데 이 감은 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감은 크거든요. 감은.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감 꼭지가 들리지 않으려면 첫째, 이 감 꼭지를 크게 키워야 됩니다. 크게. 그러면 전년도 저장 양분도 중요할 거고, 봄에 수분 중요합니다. 수분. 즉,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못 빨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꼭지가 크다가 멈추겠죠. 예, 그럴 경우에 결국은 감 꼭지가 작은 상황에서 나중에 이 감이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은 나중에 1번가까지 성장했을 때, 주로 1번가, 큰 감일수록, 보기 좋은 감일수록 감 꼭지가 들리는 이유가, 이 감 꼭지가 너무 작아서 이것을 받치고 있기에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작고. 그래서 나중에 감 꼭지 들린 거 보시면요, 좀 보시면 어떤 한 특정 부위에 좀 찾아보려니까 요게 조금 작네요. 이렇게 보시면 한쪽 부위에 이렇게 상처가 났거나 좀 작은 그런 부분에서 좀 들립니다. 들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 살집을 키우기에, 즉 감의 살을 찌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 꼭지를 키우고 감 꼭지가 들리지 않는 들림 현상을 방지하는 약은 뭐냐? 제일 좋은 약은 물입니다. 물. 특히 그 6월 초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 이제 장마 전에 보면 뭐 비 소식이 있다, 소나기 소식이 있다 하면서 비가 계속 안 오거든요. 금년도에도 엄청나게 가물났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다가 마침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도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물을 주긴 줘야 되겠구나, 나무를 살려야겠구나, 최소한 나무라도 살리자 이 생각했는데 마침 비가 왔습니다.
제 밭은 이게 그 마사질이고 황토질이고 섞여가지고 가뭄이 좀 덜 타는 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며칠만 더 버티다가 물을 전상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가 가지고 이렇게 녹음이 짙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꽃이 피고 이 감꼭지가 성장할 때 가뭄이 있으면 그건 이 꼭지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꼭지를 들리지 않게 하는 약은 물이다. 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장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는 개화점 방제, 낙하오 방제, 7월 10일까지 성장한다니까요. 6월 한 25일쯤 방제할 때도 저는 사종복비 나르겐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왜? 연민시비 효과가 이게 지금 그 탄소 동화물질 생기고 여기서 생기는 모든 그런 그 동화물질이 이 감으로도 가고 꼭지로도 가고 그리고 생장점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즉 생산에는 한 그 생산 물질이 많을수록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키울 때는 확실히 키워주기 위해서 저는 사종복비 나르겐 사용합니다. 나르겐. 보통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들은 저같이 이렇게 특정 상표를 직위가 있다 보니까 권장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강의는 제가 한 뭐 35년 제가 84학번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의들 보면요. 여전히 그냥 요소 물에 녹여서 사용하세요라고 설명합니다. 왜? 특정 상품을 잘못 설명했다가 또 그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늘 요소만 권하는데 요소 연민십이 물 가격 싸고 좋습니다. 하지만 요소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성분은 전혀 없고 질소질만 46%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량 요소라든지 인산이나 가리, 마그네슘, 붕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섞인 사종복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감 꼭지 들리는 것은 그 막는 방법은 일단 물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료를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먹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사람도 보면 그 음식을 많이 먹고 갑자기 살이 많이 찌고 비대하고 배가 나오고 막 보면 어떤 분들은 다리 살까지 터지는 분이 있습니다. 뱃살 터지고 다리살 터지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 비대가 원만하게 서서히 일교차로 해가지고 낮에 생성된 동화물질이 감으로 가서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되면요. 이게 터지지 않는데 늦게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특히 늦장마 후기에 비가 많이 오면요. 물도 많이 먹고 그럼 물감이 되거든요. 물을 먹어도 감이 많이 먹어도 감이 커집니다. 즉 물감. 나중 감을 깎고 보면요. 실제 꽃감은 거의 크진 않아요. 감이 커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감이라 그러는데 물도 나는 후중에 그 후기에 비가 많이 오고 또 그 비료도 많이 하면 결국 그 비료 인해서 비료가 녹아들어서 이 나무가 흡수를 해서 결국 감을 갑자기 급성장시킬 경우에 그때도 꼭지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꼭지가 들리지 않도록 꼭지 들리면 막으려면 첫째 그 물을 가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간수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다한 비료 좀 막아주시고 후기에 비가 올 때 그 좀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지. 즉 뿌리의 활동이 좋으면 각종 미네랄 미생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흡수함을 해가지고 똑같이 생성되는 그 강화성 물질과 뿌리에 흡수되는 그 비료 물질 합쳐서 서서히 잘 키우는데 너무 비료줄만 많이 하면요 이 잔뿌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작년도에도 이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감 달린 거 제가 10월 달에 그때 감 꼭지 들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왜? 저는요 이 밭을 제가 구입한 지 한 20년 됐는데요. 첫해 제가 여기에 콩하고 뭐 몇 가지 그 밭작물을 심었었습니다. 비료 혹시 몰라서 조금 했는데요. 비료 성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콩도 도장을 하고 여기는 전자에 농사 지으신 분이 비료를 갖다 붓구나.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 지금 감나무 아직까지 비료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비료를 안 한 이유가 계속 도장지 따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 도장지를 좀 감약을 치면서 밑에 몇 개를 따고 시작했는데 왜? 안에 약이 잘 들어가도록. 이제 비료를 하는 시기 판단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감나무에 도장지가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비료분이 강한 거예요.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패스하셔야 돼요. 근데 감나무가 이렇게 세력이 시퍼렇고 좋은데 이 시기에 굳이 감나무 비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부족할 경우에 하는 거예요. 부족할 경우에 감나무 잎이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녹색이 아니고 연두색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나무처럼 연두색이다. 그러면 강화성 역할을 하는데 그 질소질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강화성 구성 요소에 CHONMG, 즉 비료는 질소 N 그리고 마그네슘 MG, MG 중요한 건데 그때는 비료 하셔야 돼요. 감잎이 이렇게 널널하다. 그러면 하셔야 되죠. 그런데 감잎이 새파랗고 도장제가 쭉쭉 올라가고 그 도장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감을 키우겠다고 비료질을 해버리면요, 이 뿌리가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고 근처에 있는 뿌리가 고개 있는 건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가뭄 때 가뭄을 타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에 20년간 제가 그 비료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뿌리가 지가 먹고 살라고 이렇게 그 주변에 감나무 얻는 데까지 뿌리가 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가뭄에도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멀리 가면 미세근이 발달합니다. 미세근 잔뿌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비료가 많으면 바닥에 비료질을 많이 하면 잔뿌리가 생길 이유가 없다. 왜? 굳이 잔뿌리 안 생겨도 많이 먹는데, 일을 안 해도 많이 먹는데 뿌리가 잔뿌리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뭄 때는 가뭄을 많이 타고 비료 진짜 막 말 그대로 막 그 삽으로 확확 뿌리는 그런 집도 가보면요, 가뭄 탈 때 가뭄 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뭐라 하는가 하면요, 내 밭은 가뭄이 원래 많이 타는 밭이라 그래요. 가뭄을 많이 타는 밭. 저 지금 여기 보시면요, 물 한 번 안 줬었는데,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사하고 황토가 섞여 가지고 좀 가뭄을 덜 타긴 덜 타는 밭입니다. 지금 가뭄 1도 안 탔습니다. 왜? 제가 비료질 안 했거든요. 잠시 그리고 이제 화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 이건 지금 고동시입니다. 고동시. 아마 고동시도 이 화관 곧 떨어질 거 빠질 거예요. 예, 빠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받침 지금 좋습니다. 이 정도 꽃받침이면 꼭지 들림 없고요. 요거는 지금 고동시고, 제가 단감 잠깐 보여드릴게요. 단감. 지금 여기 단감은 지금 이게 지난해 동해를 받아서 감이 안 달렸던 감나무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감이 달리려나 싶었는데 여기가 또 지난 5월 3일에 무수리가 맞았었거든요. 무수리가 맞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몇 개는 달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감 꼭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쪽은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력이 전년도 저장량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꽃도 안 떨어져요. 화관. 그리고 보시면 약간 벌써 이런 틈이 보이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화관이 안 떨어진 감과 스스로 이제 화관에 떨어진 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나중에 감이 가을에 성장했을 때 못난이 감이 되느냐 이쁜 감이 되느냐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도 화관이 안 떨어졌는데요, 이게 결국은 전년도 저장량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보시다시피 화관에 떨어진 감은요 벌써 감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렇게 안 떨어진 감은 요 감과 달리 약간은 좀 짤룩하다. 이게 전년도 저장량분과 관계되고요, 가뭄이 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포기는 아마 가뭄을 살짝 탔는가 봅니다. 왜? 이쪽 옆에 뿌리가 나갈 부분이 좁습니다. 이쪽에 그 약간 밑에 낮은 부분이고 또 이게 경사가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가뭄을 타지 않았나 라는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좀 가뭄을 살짝 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가뭄, 즉 수분, 그리고 전년도 저장 양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잠시 이렇게 감의 꼭지 들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이렇게 화관, 꽃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가뭄과 전년도 저장 양분이다. 이 감나무는 전년도 그 동해를 받아서 감이 한 개도 달리지 않았던 그런 감나무.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던 그런 감나무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 저 잠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나무가 제 밭에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엄나무 전지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금년도 좀 달릴 줄 알았는데 아마 수분수가 이게 저거하고 안 맞는가 봐요. 지금 이게 체리인데 꽃은 폈었는데 달린 게 없습니다. 아마 이게 천상 고접을 붙이든지 해서 접붙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요거는 그 대실살구입니다. 하코드인 줄 알고 심었는데 달아보니까 대실살구더라. 하코드와 대실살구의 구분은 나중에 익었을 때 흔들어 보면 대실살구는 씨앗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코드는 씨앗이 그 살이 씨앗과 좀 살짝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하코드라고 심었는데 아마 모종상에서 잘못 주셨는지 묘목상에서 대실살구를 줬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품종이 다른 걸 심었는데 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체리 두 포기 심었는데 달린 게 없다. 즉 수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요건 지난번에 제가 이제 키를 낮추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 이후 모습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온나무, 온나무 수영을 낮추는 방법. 제가 가운데를 뭉텅 자르고 나니까 밑에 이렇게 새롭게 도장지가 많이 나옵니다. 키를 낮추는 방법.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참온나무 제가 키를 낮추기 위해서 가운데 뭉텅 자르고 가지 3개, 주지 3개만 뺐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옆에 척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가지를 낮춰서 내년도 온나무 옷순 따기가 쉽습니다. 옷순 따기가. 예. 복숭은 제가 전지만 제거하고요. 먹기는 전지하고 뭐 이런 건 다 제가 하고 약도 치고 하는데 오늘도 약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확은 누가 하느냐? 수확은 멧돼지가 합니다. 멧돼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봉지도 제가 예쁘게 씌웠는데요. 이제 봉지 제가 안 씌우고 나중에 멧돼지가 안 먹으면 그때 제가 수확을 하려고 제가 그냥 둡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매실이고요. 매실. 여기 제가 사과가 나무 있는데 금년도 이게 주변에 사과나무가 없어서 수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 여기 천장 고접을 붙여 가지고 다른 품종을 사과 한 8개 됐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자기나무입니다. 자기. 부부나무라고 하죠. 밤에 잠잘 때는 서로 잎을 모아서 잔다고 해서 합하고 잔다고 해서 부부나무라고 합니다. 부부나무.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자기나무.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특히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던 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앞에 이쪽 저희 산소입니다. 저희 산소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 계신데 부부나무 이렇게 자기나무 하나 같이 심어놨습니다. 두 분 같이 합장했는데 꼭 아마 주무실 때 이렇게 잎을 모으듯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손잡고 한번 주무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은 저희 처갓집 산소고요. 제가 처갓집 산소도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제 주말농장으로 모셨는데요. 이게 이제 체리자두입니다. 아주 미니 자두죠. 그러니까 체리자두. 체리와 자두의 중간형. 예, 체리자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익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덤으로 저희 농장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대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작약 이렇게 씨앗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씨앗이 연결면 작약 씨앗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농장 잠시부터 보여드리고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 늘 이렇게 예쁜 하늘처럼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